M1 맥북, 특히 맥북 에어가 출시된 이후에 여기에 대적할 만한 윈도우 울트라북을 찾아보기가 정말 쉽지 않았죠. 인텔 11세대의 타이거 레이크나 AMD 르누아르, 그리고 세잔까지 나름 인텔과 AMD도 모바일 CPU들의 성능을 많이 끌어올리긴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내장 GPU의 성능 때문에 막상 게임이나 또 컨텐츠 크리에이션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긴 좀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엔비디아나 AMD의 외장 GPU들이 굉장한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만큼 또 전력 소모나 발열이 심하다 보니까 울트라북에서 사용하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M1 맥북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가격과 무게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울트라북은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오늘 드디어 거의 처음으로 M1 맥북을 성능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윈도우 울트라북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에이서 스위프트 X인데요. AMD 세잔 5600U CPU에 엔비디아 3050 Ti G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GPU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최소한 60W 이상의 전력이 필요했던 3060과는 다르게 3050 Ti는 40W대의 저전력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4kg도 안 나가는 울트라북에서도 드디어 3000번대 GPU를 만나보게 됐네요. 사실 절대적인 그래픽 성능으로 보자면 특히 3000번대 GPU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성능인데요. 이전 세대 1660 Ti 맥스큐와 비교했을 때에도 생각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저전력이다 보니까 클락 스피드도 느리고 VRAM 용량이나 메모리 버스도 1660 Ti 맥스큐보다 떨어지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3050 Ti는 1660 Ti보다는 1650 Ti 후속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낮은 전력 소모나 컴팩트한 세팅 덕분에 이런 울트라북에서도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쓸만한 그래픽 성능을 얻게 된 건 분명히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게임들을 돌려보면 울트라북 치고는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최적화가 잘 돼 있는 오버워치는 에픽 모드에서도 거의 100프레임, 국민 게임 배그는 올 울트라에서도 60프레임 가까운 성능을 보여줬고 고사양으로 유명한 사이버펑크도 낮은 옵션의 DLSS의 도움을 받으면 웬만큼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배터리로 구동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꾸준하게 유지했는데요. 배터리로 구동하면 사실상 먹통이 돼버리는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들에 비해서 나름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네요. 영상 작업에서도 꽤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다빈치 리졸브나 프리미어 프로에서 다양한 4K 프로젝트들을 렌더링했을 때 M1 맥북 에어보다는 거의 2배가 넘는 성능을 보여줬고 타임라인 플레이백 역시 전반적으로 훨씬 부드러운 재생을 보여줬습니다. 배터리로 구동할 때의 성능도 훌륭했는데요. GPU에 많이 의존하는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성능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았고 CPU 퍼포먼스에 좀 더 민감한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성능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애플 M1이 훌륭한 프로세서인 건 분명하지만 확실히 엔트리급 저전력 GPU에 비해서도 아직은 한계가 분명했는데요. M1X 혹은 M2에서 그래픽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CPU를 살펴보면 AMD 5600U 세잔 CPU는 6코어 구성의 저전력 프로세서다 보니까 사실 기대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요. 생각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전 세대 르누아르에 비해서 싱글코어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웹브라우징 같은 일상에서의 반응이 좀 더 좋아졌는데요.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한 로우 이미지 30장 불러오기와 액션 스크립트 테스트에서도 엄청난 싱글코어 성능을 보여주는 M1 맥북 에어와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제품 만듦새도 가격을 생각하면 준수한 편이었는데요. 메탈 재질의 바디에서 느껴지는 질감이나 단단함이 꽤 마음에 들었고 조립 부분에서의 유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키보드나 터치패드는 좀 아쉬웠는데요. 키가 눌리는 깊이는 나쁘지 않지만 키를 누를 때의 클릭감이나 반발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 특히 그렇지 않아도 너무 작은 좌우 화살표 키 바로 위에다가 페이지 업다운 키를 배치한 레이아웃은 정말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터치패드는 일단 사이즈가 좀 작고 표면 재질이 매끄러운 데 비해서 피부에 대한 저항감이 좀 높은 편이라서 저같이 손에 땀이 있는 분들은 특히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14인치 FHD 사양인데요. 제품 타겟이 아무래도 비즈니스나 컨텐츠 크리에이션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60Hz 주사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색상 범위나 밝기도 무난한 수준인데요. 특히 기본 출고 상태에서의 색상 정확도나 균일도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간단한 영상이나 사진 작업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달랑 썬더볼트 포트 2개만 달려있는 맥북 에어에 비해서 연결 포트가 비교적 다양한 건 나름 큰 장점인데요. 램 포트는 사이즈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마이크로 SD 리더가 빠진 부분은 살짝 아쉽네요. 저전력 CPU랑 GPU를 사용하다 보니까 쿨링 설계는 비교적 단순한 편인데요. 사실 여기에 쿨링 파츠를 더 보강하면 무게나 부피가 늘어나면서 울트라북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절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D 렌더링 같은 연속적인 부하가 걸리게 되면 어느 정도의 성능 저하는 있는 편이었는데요. 자그마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를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최대로 부하가 걸렸을 때 제품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도를 측정해보면 워낙 TDP가 낮은 데다가 펜리스 설계를 가지고 있는 M1 맥북 에어보다는 확실히 높은 편인데요. 특히 손을 자주 올려놓게 되는 키보드 왼쪽 부분 온도가 40도를 좀 넘기 때문에 평소에 온도에 좀 예민하시다면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펜리스인 맥북 에어랑은 다르게 펜이 돌다 보니까 아무래도 펜 소음이 있는데요. 듀얼 펜을 사용하는 다른 게이밍 노트북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오늘 리뷰를 한번 정리해보면 스위프트 X는 어디까지나 울트라북인 만큼 절대적인 게이밍 노트북의 기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아쉬운 성능을 보여줬지만 반대로 윈도우 울트라북 중에선 거의 처음으로 대부분의 영상이나 사진 작업에서 M1 맥북과 최소한 비슷하거나 거의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스위프트 X가 M1 맥북 에어보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단정 짓긴 좀 곤란한데요. 성능에서만큼은 분명히 스위프트 X가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인 제품 만듦새나 디스플레이 퀄리티, 그리고 키보드나 터치패드, 스피커 같은 일상에서 직접 보고 듣고 또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제품의 완성도에서는 아직 M1 맥북 에어가 훨씬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단 한 대의 울트라북으로 게임부터 영상 작업까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버하고 싶으시다면 스위프트 X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이미 메인컴이 있는 상태에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웹브라우징이나 컨텐츠 감상, 그리고 팟컷으로 가볍게 영상 편집을 하는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M1 맥북 에어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에이서 스위프트 X를 M1 맥북 에어와 비교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새로운 노트북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